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뭐냐면 제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건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다양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인간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석유, 맞죠? 그러면 이 인건비가 낮아지면 석유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은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주제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격. 그러면 이 싼 노동력이 글로벌 어딘가에서 소를 키워줘야 되는데 그 소를 키울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빨간색을 보세요.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CPI. 아마 그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화가 된 게 1994년 이맘때예요. 이맘때 보자. 1990년 이때가 1990년. 이때 제가 대략 한 20살 때였으니까 지금 주린이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은 안 태어났거나 꼬맹이였을 거예요. 이때 사회 현상이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호황이 다가왔어요. 뭐냐면 물가, 즉 말하면 요거 이 CPI 지수값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 세계 호황인데도 CPI 지수값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뻥 터졌고, 당연히 이거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제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무장공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CPI 지수값이 이때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게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해서 그래요.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 자, 그러면 중국의 인건비가 지금 너무 올라갔어요. 베트남마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쉬운 예로 개그 콘서트에 예전에 나왔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요 뒤에 이에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소여물은 누가 줍니까? 1차 산업. 소여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국가가 없어. 그전에는 중국이 감당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베트남이 과거 중국처럼 그렇게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즉 팩트는 뭐냐,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는 최저 빈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1994년 때에는 중국에서 글로벌 공장 모든 산업 분야를 거의 100%다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평화롭게 저물가로 살았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다.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생각한 게 있어요. 과거 트럼프 정권 때 나온 연구소 자료가 있는데, 미국 연구소 자료가 있는데, 그때 글로벌 공장 역할을 누구를 시킬까 해서 암묵적으로 선택된 게 어디냐? 개성공단이었어요. 개성공단.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계속 손을 내민 거예요. 난 너희 잘 살게 해줄 수가 있어 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방적 개념으로 이렇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한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천재라고. 내 강의 들으신 분은 알아요.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트럼프는 천재였어. 사업가적 기질이 정말 대단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게 개성공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게 조금 잘 되다가 안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는 베트남 인건비도 거의 2배로 뛰었어요. 오픈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할 나라가 어디냐? 아직 미정이에요. 중요한 건. 왜 그러냐? 이게 결국에는 1차 산업에서 물건이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2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1차 산업. 완전히 제일 이 소 키우는 이에 키우는 소 키우는 진짜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3D 중에서도 완전 3DDD급에 해당하는 완전 밑바닥 산업.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그래서 최선책으로 지금 선택한 게 뭐냐?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 태평양 협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내가 언제 했냐? 그 해리슨 부통령이 인도 사람 출신이에요. 인도 출신이에요. 인도 출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의 다 했죠. 해리슨 부통령의 그 사고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내 나라 내 조국 인도를 살려야 된다. 그게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뚫고 미리 선투자 들어간 게 누구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 남부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벌써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 작년에. 그런데 인도에서 그 관세 특혜를 안 줬어요. 일론 머스크가 관세 특혜를 요청했는데 관세 특혜를 안 줬어. 즉 큰 그림에 이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갑자기 그 호황이 올 때는 언제냐? 인도가 세계 공장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인도의 문제점이 딱 하나가 또 있어. 인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 북부 지역에 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해상물류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결국 인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인도 남부 지역 해안선 그쪽으로 개발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글로벌 호황이 오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낮고 1차 산업을 인도에서 다 해줄 거니까. 인도는 또 영어까지 되니까. 맞죠? 그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부동산은 존버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예요.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GTX 라인이면 존버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서클 라인이면 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 이 큰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초호황은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 사이트를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인도 연구소를 조사를 하시고 인도 카스트 제도를 아셔야 됩니다. 인도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천재들이 미국의 어느 대학교 대표적으로 MIT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MIT 공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인도 출신의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어떤 정치 반응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예측을 하셔야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인도에 와서 그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키겠죠. 여기까지 산파적 사고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돈을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확장 발전을 시켜야 될지 큰 그림이 보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